네, 정부가 앞으로 4년 안에 전국에 주택 8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양만 32만 호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개발 방식을 도입합니다.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본 전제로 추진되지만 이 사업은 아예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토지를 확보하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13만 6천 호를 공급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정비 사업을 4,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 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 호를 공급합니다. 땅 주인이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을 제한하면 특별법을 적용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엔 역세권 용적률을 700%로 올리고 기부 체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는 물량은 서울에만 32만 3천 호, 전국에 83만 6천 호입니다. 서울 공급 물량만 분당 신도시의 3배 규모입니다.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 물량의 70에서 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약제도도 개편해 저축 총액순으로만 하던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 대해서도 30%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신규 택지 등 구체적인 입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의되는 대로 조만간 2~3차례에 나눠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네, 용적률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들을 풀어주는 대신 공공이 모든 주도권을 쥐겠다.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개발 호재로 기존 집값을 더 자극시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대책. 공급 폭탄 수준으로 물량을 쏟아붓고 일부 규제를 풀어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는 일단 기존 대책과는 결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밋빛 전망만 하기에는 곳곳에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으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공공에 맡겨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조합들이 대부분 기능을 공기업에 넘겨야 하는 만큼 실제 참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며 주민 동의 비중을 낮췄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3분의 1은 희생당해서 수용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토지 수용에 나설 수 있는 셈이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신도시급에 준하는 신규 택지 물량이 나왔지만 시기와 지역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83만 가구 공급이라는 숫자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더욱 자극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개발 소식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서울 지역에 32만 가구가 공급되는 만큼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정부의 역대급 공급책이 과연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5번째 대책입니다.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공급 계획 양적인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국토부 발표로는 지난 127만 호 수도권 공급 계획까지 포함했을 때 전국에 200만 호 가량이고 수도권에만 170만 호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실제화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효과 기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지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현실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단기적으로 전세나 집값 안정에는 좀 효과 내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서울에만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규모가 한 30만 호 정도였습니다. 서울에만 30만 호, 실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번 규제 완화나 이익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실체화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결국 토지 소유자와 민간의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익 개선 부분들 이런 부분을 더 손질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계획의 공급 대부분을 공공에서 진행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 재건축, 재개발의 동의율을 낮춰준 대신 공공수용 부분에서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좀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 공공이 공급하면서 임대에 대한 부담들은 공공 분양을 좀 많이 늘리고 속도를 확실히 개선해서 수익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약간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관심 유도를 돼서 실제 시범사업장이 분양까지 빨리 사례를 성공적으로 내느냐가 뭐 장기적으로 사업 성공의 관건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제 이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매매 심리가 지금보다는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후속 실행 계획이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대상 결정이랑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수익 보전 어떻게 해줄 건지 정해진 게 정확치는 않아서 후속 발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대신 장기적으로 공급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번에 뭐 추첨제 같은 공공 분양도 뭐 젊은 30대들에게 일부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유망한 사업장의 장기 청약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볼 여지는 생겼습니다. 예,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